이 이야기 꼭 너만 알고 있어. 알겠지? 순노르 TV. 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에 들어가 막 자취를 시작했을 때 무렵의 이야기야. 어느 날 밤 방에서 혼자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아래쪽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왔어. 아래층 집에 손님이 많이 오기라도 한 건가 싶었지만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어보니 몇 명 수준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지. 최소 5, 아니 10명 이상이 말하는 소리 같았다고 해야 하나? 마치 혼잡한 지하철역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소리였지. 하지만 이 늦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왔을 리는 없을 테니 그때는 그냥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시끄럽게 보는 거겠지 하고 넘어갔어. 하지만 잘 무렵이 돼서도 그 웅성거리는 소리는 도저히 사라지지 않았어. 엄청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새벽 3시가 되도록 그 소리가 들려온 탓에 결국 너무 신경 쓰여서 그날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 그 후 며칠간 매일은 아니었지만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빈번히 들려오는 거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날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매일매일이 피곤했고 또 공부에 집중도 안 됐어. 그래서 나는 결국 한 소리 늘어놓으려고 아래층 사람을 찾아가게 됐지.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누르니 아래층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왔어. 나보다 2~3살 위일까 보기에는 학생 같은 느낌이었지. 내가 윗집에 산다는 것을 밝히고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다고 말을 꺼내자 그 사람은 갑자기 기분이 언짢다는 듯 표정을 구기고는 되려 나를 째려보는 거 있지. 그리고는 그쪽이야말로 매일 한밤중에 뭐라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못 견디겠다고요. 하고 역으로 화를 내는 거야. 일단 이 사람을 지금부터는 사토시라고 할게. 그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한 나는 처음부터 있었던 일을 천천히 설명했어. 아래층에서부터 거의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고. 그랬더니 사토시는 또 내 말을 끊으면서 웅성거리는 소리는 위에서 들려오는 거라고 말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부동산에 항의를 하기 직전이었다고 하면서. 그때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뭔가 기분 나쁜 느낌이 들었어. 나뿐만 아니라 사토시도 그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니. 그것도 내 집 바로 아래에서. 그 말을 끝으로 잠시 둘 다 벙쪄서 침묵이 이어지다 사토시가 이 집 천장에 뭔가라도 있나? 천장 밑에 가볼까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토시는 내 대답을 듣지도 않고 곧바로 집에 들어가더니 작은 손전등을 들고 나왔어. 그래서 내가 기겁을 하면서 아니 멋대로 들어갔다가 혹시 천장이 무너지거나 어디 파손이라도 된다면 분명히 나중에 책임을 떠안게 될 거예요. 그냥 부동산 쪽에 얘기하고 주인분과 같이 보면서 해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하며 사토시를 설득했지. 그랬더니 사토시는 아쉽다라는 표정을 짓고는 그러자고 하더라. 나는 다시 집으로 올라가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 그런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하면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마루 밑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지. 그러니 부동산 쪽에서는 쥐라도 사는 것이라 생각한 건지 며칠 내로 구제업자와 함께 방문하겠다고 대답해왔어. 이 사실을 사토시에게도 전달했고 이제 딱히 문제될 건 없을 거라 생각했어. 천장 아래에 뭐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곧 해결될 줄 알았으니까. 며칠 뒤 부동산 쪽에서 방문하기로 한 날 꽤 이른 시간에 사토시가 우리 집을 찾아와 벨을 눌렀어. 약속한 시간까지는 아직 꽤 여유가 있었지. 그런데 문 밖에 서 있는 사토시는 조금 다급해 보였어. 사토시는 갑자기 급한 볼일이 생겨 같이 천장을 확인하지는 못할 것 같으니 부동산에서 사람이 오면 괜찮으니까 여벌 열쇠를 사용해 방에 들어가 달라고 말을 했어. 나는 속으로 나 참 귀찮은 꼴은 보기 싫다는 거야 뭐야 라고 생각했지만 무엇보다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편히 자는 것이 급선무였으니 알겠다고 대답한 뒤에 사토시를 보내고 부동산에서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어. 그리고 점심시간 조금 전 부동산 쪽 사람이 구제업자와 함께 찾아왔지. 부동산 아저씨가 사토시랑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길래 아침에 그가 말한 내용을 전했어. 아저씨는 좀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일단 다같이 사토시의 집에 가보기로 했어. 아무래도 층과 층 사이를 조사하려면 사토시네 욕실 천장으로 들어가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 것 같았지.
그런데 여벌 열쇠를 사용하라던 그의 말과는 달리 문은 열려 있었어. 하지만 내가 같이 들어간다고 해도 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아서 대충 소리가 나던 위치만 설명해주고 나는 밖에서 기다렸지. 그런데 갑자기 집안에서 왜 그래요? 경찰 불러요. 부동산 아저씨랑 구제업자랑 번갈아가며 비명을 지르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 현관문을 열어봤더니 두 사람 모두 새파랗게 질린 채로 화장실에서 거의 기어나오다시피 나오고 있었어. 그 후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토씨는 욕실에서 죽어 있었어. 경찰차와 구급차가 와서 근처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나도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만 했지. 아침에 사토씨와 이야기했을 때는 수상한 낌새 같은 건 없었다고, 그리고 일단 웅성거리는 소리에 대해서도 말했는데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뭔가 알고 있는 게 있는지 서로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 하지만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주진 않더라. 결국 나는 웅성거리는 소리도 사토씨의 죽음도 모두 의문인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고,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었던 탓에 지친 나는 빨리 잠을 청하려 대충 씻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 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네. 그런데 그 웅성거리는 소리가 또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하지만 평소와는 뭔가가 달랐어. 뭐라 정확하게 말할 순 없지만 이전과는 다른 위화감이 분명하게 느껴졌지. 하지만 그 위화감의 정체를 알아내는 데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 지금까지는 바닥 너머로 들려온 탓에 입안에서 웅얼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같은 방 안에서 그것도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선명했어. 눈을 뜨고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너무 무서웠어. 하지만 소리의 정체를 꼭 확인해야만 했기에 나는 각오를 다지고 일어나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봤어. 그런데 그곳엔 터무니없는 게 있었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남자가 방 한가운데에 서 있는 거야. 정확히 말하자면 마치 수면 위에 상반신만 내민 것처럼 바닥에서 남자의 상반신만이 솟아난 상태였지. 남자는 눈알을 상하좌우로 미친 듯이 움직이며 입도 빠르게 말을 뱉어내듯 쉴 수 없이 움직이고 있었어.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이는 것 같은 소리는 바로 거기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지. 나는 너무나도 상식을 벗어난 광경에 얼어붙고 말았는데 검은 형체는 하나가 아니었어. 내 바로 앞에도 있었지. 그건 바로 사토시였어. 이미 시체처럼 썩어버린 사토시가 눈을 부릅뜨고는 나를 쳐다보며 물고기처럼 입을 뻐끔거리고 있었어. 그 순간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잠옷 차린 그대로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 그것들은 아주 느리지만 천천히 나에게로 다가오고 있었고 분명한 아기가 느껴졌거든. 그렇게 그날 밤은 일단 만화방에서 지새우고 아침이 되자마자 부동산 업체로 향했어. 그런 곳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사 절차를 밟을 생각이었지. 부동산에 도착하자마자 담당자를 불러내서 이사 이야기를 꺼냈지만 갑작스럽다고는 해도 어쩐지 담당자의 반응이 좀 이상했어. 내가 이사를 가게 하고 싶지 않은 느낌이었더랄까? 그 이유를 묻자 경찰 쪽에선 내가 사토시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고 의심하는 것 같다는 대답이 돌아왔지. 그래서 멋대로 이사를 하면 곤란하다고. 사실 당연한 일이었지. 사토시와 생전 마지막으로 만난 건 나인데다가 무엇보다 층간소음이라는 동기도 있었으니까. 아침에 만났다는 것도 내 증언일 뿐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땐 내가 유력한 용의자인 상황이었어. 하지만 절대 그 집에 돌아갈 순 없었어. 그런 정체 모를 섬뜩한 존재가 나타난 장소에서 다시 밤을 보내야 한다니 도저히 견딜 수 없었지. 어쩌면 다음 차례는 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어. 믿어주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서도 나는 다시 경찰서를 찾아가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말했어. 이상한 웅성거리는 소리와 사토시, 그리고 검은 남자. 역시 경찰은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 제대로 들어주기는커녕 이 자식이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느냐는 듯한 태도였지. 나는 그런 경찰의 대우에 화가 났고 거기에 더해 이 집으로 이사와서 잠을 제대로 잔 날이 손에 꼽았던지라 신경이 온통 곤두서 있던 나는 그럼 너희들이 거기서 하룻밤 자보든가 라고 소리치며 집 열쇠를 바닥에 던졌어. 그 지경까지가 되어서야 나를 미친놈 취급하던 경찰관도 일어나서 나를 진정시키더라. 그 이후 너무 멀리 이사를 가진 않을 것, 이사가는 곳의 주소를 정확히 보고할 것, 경찰 쪽에서 전화를 하면 꼭 응답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고 경찰에서는 내 이사를 허가해줬어.
그 후 나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사건 또한 나와의 접전을 발견하지 못한 경찰은 사토시 사건을 자살로 처리하면서 내가 받던 의심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지. 그런데 자살이라 판명되고 얼마 뒤 또다시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 사토시의 컴퓨터에서 일기 같은 것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내가 말했던 검은 남자에 관한 것이 써져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겠냐고. 이제 와서 나는 불편했지만 다시 한번 경찰에게 그날 밤의 이야기를 해줬어. 하지만 말하는 나 역시 그 검은 남자가 무엇이었는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지. 다만 경찰에게서 듣게 된 기분 나쁜 사실들도 몇 가지 있었어. 사토시의 일기에 따르면 내가 처음 그에게 항의하러 가기 전부터 사토시는 웅성거리는 소리의 정체가 그 남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일기에는 검은 모습의 남자가 명백히 악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대. 사토시는 이미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거지. 거기까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내 앞에선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한 태도를 취했던 걸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나를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그가 손전등을 들고 같이 천장을 확인하자고 했을 때 내가 만약 그러자고 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모르겠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